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박사과정의 주현태입니다. 저는 지금 국지연구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있어서 주로 제가 하는 연구는 극지와 관련된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극지에 관련된 자연환경을 연구하는데 이 지구물리 조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오늘 발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남극 예제 하나랑 북극 예제 하나를 두 개를 다 준비했는데, 발표를 하다가 시간이 안 맞을 뭐, 부족할 것 같으면은, 북극은 다음 하든지, 뭐,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요, 뭐 제목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서, 보시면, 일단, 남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남극 세종기지 주변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요 뒤에 배경 지도가 이제 남극 세종기지가 있는 그 위치, 남극 바톤이라 해서 남극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의 식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저렇게 빙하도 있고, 모든 곳이 이제 공존하는 몇 안 되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세종기지 갈 때는 보통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파리 아니면 주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가지고 뭐 칠레 산티아고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칠레 가장 남단인 푼타 아레나스를 거쳐서 세종 기지를 가게 됩니다. 보통 요 여정이 보통 한 최소 빠르면 4일, 길면 5일에서 6일 정도 걸립니다. 가는 데만 6일 걸리고요. 돌아올 때도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저희는 이제 극지다 보니까 주로 동토랑 액티브 레이어라고 해서 활동층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이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드리면 액티브 레이어는 일단 연구 동토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실 테지만 이게 이제 단연간 0도 이하로 얼어있는 토양을 말하는 거고요. 이 토양 그 연구 동토 위에 보면 이제 요 상부층이 있습니다. 요 상부층이 이제 액티브 레이어라고 해서 활동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에는 얼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상태가 변하는 층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 층이 여름에는 이게 좀 녹으면서 밑에까지 내려오고 겨울에는 얼면서 요 층이 전체 다 얼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런 활동층의 변화를 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영구 동토 같은 경우는 북극은 이제 위에 북반구 지역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산지대 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북반구 전체 영토 중에 거의 한 4분의 1은 영구 동토라고 볼 수 있고, 남극은 뭐 전체가 이제 영구 동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남극 세종기지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각 연구 건물이 있는데, 하나의 연구 건물이 좀 외딴 곳에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눈보라가 칠 때, 요 건물 때문에 이 건물 뒤편에 와류에 의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쌓인 눈에 의해서 이제 햇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즉 식물들이 강합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런 눈이 계속 덮고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이 동결되는 기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연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 눈이 쌓였던 지역에는 식물들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양이나 집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세종기지는 여기 빨간색 박스 있는 남극에서도 이제 가장 끄트머리에 있고요. 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세종기지입니다. 요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여기 여기가 영국 건물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요. 이 건물 뒤편에서 저희는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위에 사진은 이제 여름, 남극의 여름은 12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이제 남극의 겨울, 5월에서 10월 사이에 찍은 사진입니다. 일단은 이게 눈이
결국 눈보라가 불면서 눈이 쌓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이제 이 바람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대한 풍속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세종기지의 최근 30년간, 지난 30년간의 풍량을 봤더니 대부분 이런 북서풍하고 이 동풍 계열이 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2020년의 자료, 1년치 자료만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했더니 지난 30년간의 풍량 풍속하고 거의 이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0년이 뭐 딱히 이제 그러니까 평년과 동일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또 이거를 다시 겨울 기간과 여름 기간으로 분리를 했더니 가장 이제 겨울 기간에만 주로 동풍이 우세하게 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주로 눈이 쌓이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동풍이 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풍이 부니까 이 건물에서 이게 겨울에 동풍이 불게 됩니다. 그럼 이 건물 뒤쪽으로 노란색 박스 안쪽으로 이 눈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빨간색 점선인 라인은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 지역에서 전기 비장을 실시한 라인을 표시한 것이고요. 요거를 좀 다른 구도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확연하게 차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 뒤편에서는 이 눈이 확실히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눈이 바람에 다 날려가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않는 사실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쌓이지 않는 지역부터 눈이 쌓이는 지역까지 총 64m에 걸쳐서 저희는 전기 비주얼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지점에다가 이제 온습도계, 왜냐면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온습도계를 같이 설치하여서 살펴보았고요. 요거는 이제 눈이 다 녹았을 때의 모습인데, 실제로 보시면 이쪽 그 건물 뒤편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그냥 식생이 없기 때문에 비식생 지대라고 표시는 했는데,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돌과 자갈, 흙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눈이 쌓이지 않는 지역을 보시면은 뭐 노랗고 까맣고 초록색의 다양한 식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습도계를 1년 동안 쭉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일단 온도를 보시면 대기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요 빨간색 박스가 이제 겨울 기간입니다. 겨울이 들면서 이제 0도 이하의 대부분 이제 0도 이하의 기온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토양 온도입니다. 그래서 땅속 40cm, 60cm의 이제 온도계를 같이 설치를 해서 온습도를 다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 토양 온도가 이제 위에 대기 온도가 비슷하게 이제 기온에 따라서 점점 0도가 되게 되는데 요 초록색하고 노란색 그래프가 온도계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습도 값입니다. 이제 토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영도 이게 겨울로 가면서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다가 이 영도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요 구간을 보통 이제 제로 커튼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물이 얼음으로 상변화할 때 이게 이제 잡열이 발생되는데 그게 많기 때문에 영도로 존재하는 구간이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영도 이하가 토양 온도마저 영도 이하가 되면 급속하게 이제 수분도 거의 없어지는 이제 제로에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요. 다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게 되면 토양 온도가 이 제로 코튼 효과가 끝나면과 동시에 다시 이제 상온이 되면서 영상이 되면서 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언제 많이 쌓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30년간의 평균 적설량을 확인했을 때 역시 겨울 기간 동안 눈이 많이 쌓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눈 때문에 식생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 식생을 어떻게 조금 값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 NDVI, 이게 주로 이제 정교 식생 지수라고 해서 식생의 상태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적외선하고 가시광선 두 가지 파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식생이 초록색 같이 이제 활발한 상태일 때 1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거의 식생이 없거나 아니면 죽은 상태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식생이 있는 지역부터 식생이
사라지는 지역까지 쭉 봤을 때 이 NDVI 값 역시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토양, 즉 이제 지중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전기비상 탐사를 실시하였는데 남극 같은 경우는 기지가 있고 월동대원이 1년 동안 상주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기회로 삼아 주 1회씩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매주 1회 같은 요일에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측정하도록 하였고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직적인 변화보다 수평적인 변화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웨너베어를 사용했습니다. 64채널 1m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총 측선 거리가 63m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이게 딱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드론으로 그 전체 측선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데요. 4월, 그리고 5월로 갈수록, 즉 겨울로 갈수록 이제 눈이 점점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이면 겨울이 되는데요. 이 건물 뒤쪽, 이쪽 식생이 나타나 있는 뒤쪽에 이제 눈이 점점 쌓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닌 지역에서는 여전히 눈이 쌓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즌입니다. 이제 봄,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눈이 녹으면서 나타나는 이게 모습인데 이 건물 뒤쪽에 쌓인 눈은 여름이 가까워져도 계속 눈이 남아 있어서 이 계속 1월 정도면 완전 한여름입니다. 이때까지도 눈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 비주얼 결과를 보시면 이게 위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하고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쪽 오른쪽 편 거의 40m에서 60m 사이가 이제 식생이 나타나지 않는 비식생지대이고요. 이제 왼쪽 편이 식생이 활발한 식생지대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은 다 낮은 비주항대를 가지게 되고 비식생 지역은 높은 고비장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겨울이 될수록 위에 표면부터 얼면서 이제 높은 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 한겨울이 되면 이게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텐데요. 그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표면은 다 고비장대로 즉 다 이제 얼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여름으로 갈수록 겨울에서 다시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표층부터 이쪽은 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표층이 녹으면서 빠르게 다시 저비저항대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 오른쪽은 눈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쪽이 높은 고비장대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편과 다르게 오른편은 전체적으로 다 고비저항대가 나오는데 이게 어, 상부층이 빠르게 녹으면서 위에 있던 수분이나 이런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 물들이 생기는데 물을 지하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액티브 레이어, 즉 활동층이 상당히 이제 아래쪽까지 쭉 많이 그러니까 깊어지게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녹지 않고 계속 동결 기간이, 즉 동토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라기보다는 계속 얼음에 있는 상태여서 조금 계속 고비 정태, 즉 액티브레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를 비주얼 자료만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직접 땅을 파서 저희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도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쪽 식생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땅을 팠을 때는 표면에 여기 이제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을 걷어내고 일단 표면부터 상당히 토양이 다 젖어 있는 상태고요. 한 60cm 정도 넘게 파자마자 이미 여기는 팔 때부터 물이 많고 조금만 있으면 다 지하수가 차서 이제 여기 물이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식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땅을 파게 되면 표층부터 일단은 거의 이제 식생이 없는 상태고 계속 마른 땅의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 하나가 건물 하나가 이 이제 이 지중해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 보시면 이제 이 건물에 의해서 눈이 쌓이는 지역에서는 식생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액티브 레이어가 상당히 이 거의 얇거나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동토가 이제 넓어지는 형상을 볼 수 있고, 식생이 활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액티브 레이어가 이제 깊이까지 즉 많이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이 북극 지역에서 스노우 펜스에 의해서 이제 집안 침하 사례를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사실 이제 남극보다 북극이 먼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북극 같은 경우는 요 여기가 이제 저희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요 가운데 보면 이게 길인데 요게 이제 물론 이제 그냥 흙으로 다져진 길이긴 한데 이게 이제 나름 고속도로입니다. 하이웨이인데 이게 겨울에 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그 스노우 펜스를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알래스카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보통 저희는 하와이를 경유를 해서 알래스카의 가장 중심 도시인 앵커리지를 거쳐서 이제 여기 연구 지역이 놈입니다. 놈을 가게 되는데, 요거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면, 가는 일정이고요.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으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눈보라가 치는 방향에 이게 스노우 펜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내리면서 이 펜스를 지나면서 눈을 다 내리게 되고 결국 이 도로쯤에는 이제 눈이 없는 상태의 바람만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또 하나 이제는 이제 주로 눈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렇게 스노우 펜스를 많이 설치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북극을 가다 보면 이런 스노우 펜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스노우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토양이나 이제 지중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연구 지역은 알래스카 지역 내에서도 이제 여기 중위도 약간 중간쯤 되는 여기가 한 65도인가 약간 고위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바람이 연중 이렇게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 방향에 직각적으로 요 주황색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노우 펜스를 저희가 6개를 임의로 이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보면 이 스노우 펜스 1, 스노우 펜스 2, 스노우 펜스 3인데 여기에 직각하도록 이렇게 전기부양을 설치해서 저희가 지구물리 탐사를 실시하였고요. 이렇게 되는 이제 직선을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게 다음 장에 이제 보시면 여기 스노우펜스 이후에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 눈의 적설량 변화를 보기 위해서 스노우펜스와 직각적인 이런 특선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15, 16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바람 방향을 같이 이제 1년 동안 다 총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였고요. 당연히 바람이 여기는 다 북서풍이 분다는 것을 다 확인하였고 온도계도 설치하여서 대기 온도가 이제 여름에는 여기 이제 영상이 되면서 높고 겨울에는 영하가 되면서 얼고 있는 이런 이제 기온까지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노우 펜스를 기준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때 스노우 펜스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컨트롤 존, 이제 대조군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를 이제 컨트롤 존에서 C라고 표시하였고, 스노우 펜스를 지나면서 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을 저희가 이제 하이 존이라고 해서 H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이제 이 눈이 많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후에는 눈이 거의 조금 쌓이는 여기를 이제 로우 존이라고 해서 L로 표시하였습니다. 요게 이제 스노우 펜스를 설치한 모습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이거를 찍었습니다. 눈이 얼마나 실제로 쌓이는지를 확인하려고 봤는데 왼쪽이 컨트롤 존이고요. 오른쪽이 하이 존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점점 9월 아래쪽에 여기가 날짜가 있는데 이제 9월에서 10월로 갈수록 눈이 불면서 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컨트롤 존보다 이 하이 존에
눈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어, 이게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제 막대기도 설치해서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확실히 대조금, 이게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대조금보다는 H존에서 눈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저희가 이거를 연구 기간은 아니었고 21년에 연구는 이제 16년, 17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21년에 2월 달에 한번 저희 이제 원주민을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이 대조군 지역보다 하이 지역에서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로우 지역에서 눈이 적게 쌓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19년에서 20년까지 1년 동안 똑같이 이제 여기가 로우존, 여기는 이제 컨트롤존, 비교군, 대조군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이존인데, 여기도 똑같이 5cm 간격으로 토양에다가 온도계를 설치해가지고 0m부터 1.1m까지 5cm 간격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온도를 계속 꾸준하게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우존 같은 경우는 겨울 동안은 이게 점점 온도가 낮아지다가 여름이 되면서 급격하게 바로 영상화되면서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컨트롤 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대조군이니까 보시면 로우 존보다는 좀 약하지만 낮은 온도가 지속되다가 다시 영상의 온도가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H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중에 장비가 고장이 나서 끝까지 자료는 얻지 못했지만 확실히 눈 때문에 온도가 지하로 이게 영하로 내려가는 것을 좀 거의 영하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이제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요 땅속 30cm에 대해서 데이터를 여기 다 이렇게 뽑아서 플롯을 하면 1년 동안의 땅속 30cm의 온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요 파란색과 검정색이 하이존, 그 컨트롤 존, 대조군하고 로우 존의 결과값인데 보시면은 거의 이제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에는 이제 영하가 되었다가 여름 동안은 영상이 되는데 확실히 이제 빨간색을 나타내는 하이존 같은 경우는 눈이 덮여져 있어서 그런지 이 영하로 내려가는 기간이 짧고 그리고 온도도 이제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저희는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라이다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스노우 펜스 때문에 눈이 쌓였을 때 과연 집안의 치마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3년에 걸쳐서 그 19년에 한 번, 22년에 한 번 라이다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DSM은 이제 디지털 서피스 모델이고요. 여기 표고 엘리베이션을 다 측정을 했고 이 3년간의 결과를 빼면 아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3년간의 이제 집안 치마의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이 주황색에 표시된 스노우 펜스 주변으로부터 해서 이후까지 집안 치마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군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이제 집안 치마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요. 요거를 이제 DSM의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앱, 요 측선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평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컨트롤 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집안 치마가 거의 이제 뭐 없거나 아니면 살짝 있는 이제 낮은 정도로 나타나고 로우 존 같은 경우는 눈이 대조군보다도 더 적기 때문에 더 낮은 조금의 집안 치마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눈이 많이 쌓이는 H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눈에 띄게 많은 이제 깊은 많은 많은 차이에 이제 집안 치마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기비장 결과값으로 봤을 때도 요 가운데가 이제 스노우 펜스를 설치한 지역이고요. 스노우 펜스를 설치한 지역 이후에 여기가 H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의해서 낮은 전기비장을 이제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로우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일정한 값을 띠게 되고
이 컨트롤 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두 라인은 일정한 값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낮은 전기 비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빠뜨렸는데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풀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워터 채널입니다. 요게 워터 채널이라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하필 여기에 딱 그 컨트롤 존을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저비장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침마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액티브 레이어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액티브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GPR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R을 이용해서 이 액티브 레이어가 어떻게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확인하였는데요. 음,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 워터 채널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이제 두 측선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레이어가 거의 일정하게 거의 이제 50cm를 거의 유지하는 반면 H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확실히 이제 액티브 레이어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존 같은 경우는 액티브 레이어가 거의 이제 50cm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이것만을 또 이게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노우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똑같이 GPR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이제 여기는 스노우 펜스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다른 좀 떨어진 곳에서 GPR을 하였을 때 대부분의 액티브 레이어가 30에서 50cm 사이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운데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땅을 파봤는데 똑같이 이 GPR 값과 동일하게 여기 30cm면 딱 30cm쯤에서 딱 영구 동토가 시작되게 됩니다. 즉 이제 여기 액티브 레이어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GPR 결과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전기비주얼 자료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전기비주얼을 했을 때 똑같이 대략 여기 액티브 레이어 이후 30에서 50cm 이후에 이제 딱 영구 동토기에서 그 비주얼이 나타난 것을 이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노우 펜스로부터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바람의 방향에 맞게끔 스노우 펜스를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적설이 얼마나 쌓이는지도 직접 이제 측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온도계도 같이 1년 동안 설치해가지고 온도 변화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또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다로 DSM을 측정을 해서 이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 스노우 펜스를 설치했을 때 결국 눈이 쌓여서 집안 침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활동층에 대한 영향까지 발생을 시킨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그런 연구였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재밌는 내용이네요. 특히 남극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전기 비저항 탐사한 결과를 제가 예전에 그 어디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물리 탐사학회 논문이었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 어, 아니면 이게, 시에서 발간한 보고서였나? 뭐 하여튼 본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이게 그 건물 설치 전에는 그러면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있나요? 이게 아쉽게 세종기지가 예, 88년에 세워졌는데, 그 전에는 아무런 지구 물리 조사가 없습니다. 너무 옛날이네요. 네, 정보도 거의 네, 그래서 없겠네요. 35년 전인데요. 36년 전에 이제 설치가 돼서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그래서 이 건물이 있기 전에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 이제 요 건물이 에 의해서 여기는 변화가 발생한 지역이고 여 검은색 박스는 이제 건물이 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는 30년 동안
즉 일정한 어, 일 것이라고 보고 이제 두 개를 같이 한 겁니다. 아, 이게 30년이나 되니까 되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군요. 네. 예, 그렇군요. 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북극 연구하셨을 때 저 GPR 탐사를 하니까 네. 영구 동토층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북극, 네, 그, 맞습니다. 이 예. 액티브 레어가 GPR에서 상당히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딱 그렇게 그 활동층이랑 그다음에 네. 영구 동토층이 GPR 탐사에서 경계가 딱 명확하게 생기는 이유가 그러면은 저기 위쪽에는 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래쪽은 완전히 마른 상태로 단단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차이가 날 만한 이유가 다른 게 있나요? 교수님 말씀 맞는 게, 이제 활동층은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습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동토는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얼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주얼 값이 상당히 똑같이 이제 전기 전도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근데 그 제가 네. 알기로는 요 GPR 탐사를 할 때 저 땅의 습도가 높으면은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그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그러면 습도가 높아지진 않았나 보네요. 좀 활동층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이 고이는 곳이 있어요. 이제 워터 채널 같이 네. 고이는 곳은 사실 GPR이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자료가 좋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는 워터 채널이 잘 나타나지 않는 곳을 주로 가능한 선정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동토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토양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GPR로 했을 때도요, 결과가 되게 뚜렷하게, 이런 레이어가 거의 많은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로우 데이터에서도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 전기 비주항이랑 GPR 말고 뭐 네. 그 육상에서 굴절법이나 반사법 같은 거를 적용해 본 적은 있을까요? 극지에서? 아, 저희가 여기 이제 사실 그 MASW랑 그 예. 굴절법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남극 출장이 다 취소가 되면서 저희가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연구 되게 재밌네요. 역시 극지에서 아, 하는 연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료도 제일 그리고, 신기하고. 네. 아까 이 결과를 한번 보셨은 게 맞는 게, 저희가 일단 요거를 남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논문으로도 다 나왔고요. 예. 북극은 지금 이제 리뷰가 끝나서 곧 아, 출판되기 직전인데요. 지금 다 그 리서스피어 해외 저널에 지금 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음. 거기서 봤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뒤에 북극 스노우 펜스 부분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설명을 살짝 놓쳤을 수도 있는데 스노우 펜스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그냥 눈을 거르는 건지 아니면 네. 뭐, 뭔가의 생성을 막는 건지 그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아, 이제 이게 스노펜스가 저희도 이제 이게 알래스카 연구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이거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 왼쪽에 이렇게 스노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람은 이제 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바람이 요 메쉬 형태를 지나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눈보라가 불 때 요 펜스 뒤에 바람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 눈을 떨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뒤쪽으로 눈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럼 이제 눈을 다 떨구고 가면서 이쪽에는 눈이 없는 바람만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고속도로에 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한 건데, 제가 그러면 이제 이 펜스에 설치하면서 그럼 이 지역에 눈이 쌓이니까 이렇게 동토나 자연환경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그게 이제 궁금증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연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펜스가 이제 그 장애물이 되면서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데 저런 게 있으면은 볼텍스가 생겨서 네.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뭐 세종기지도 똑같이 건물이 있으면서 뒤에 와류위에서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그것도 똑같이 와류긴 하지만 그 눈이 쌓이는 형태고 여기는 이제 스노우 펜스에 의해서 쌓이는 형태니까 두 개의 연구는 사실 뭐 같은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어쨌든 이게 북극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면 남극에서도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남극에서도 이제 시험을 했던 겁니다.